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박제가의 전기 소전입니다. 서자로 태어난 삶과 학문의 경지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 보면 칼날 눈썹 박제가라고 있는데요. 이 박제가의 소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도 당시에 정조의 어, 의지로 인해 과거를 보고 또 벼슬 또 했습니다. 똑똑하고 천재였지만 자신의 능력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박제가 자존심도 강하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삶과 학문의 경지에 대한 자부심, 새로운 조선을 꿈꾼 실학자의 자서전, 박제가 소전 해설, 짧은 글에 박제가의 경지와 자부심,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부럽습니다. 박제가의 능력이.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지원의 수레제도도 있고 홍대영의 의산문답도 있습니다. 원래 수능 특강에 다 나온 작품이죠. 전부 다 실학과 관계 있는 인물들입니다. 박지원은 박제가에게는 뭐 스승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북학파의 대표학자 중 하나인 박제가가 지은 짧은 자서전에 해당합니다. 자신에 대한 간소한 전기라는 점에서 소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서두에서 자신의 관향과 거주지 등을 소개하고 자신의 역사인식과 국제적 시각, 이름과 호를 짓게 된 과정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외모를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어, 앞에 책 제목에 이게 나왔죠.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로 묘사하여 청빈함과 고매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인품에 대한 자긍심과 포부를 밝히고 자신의 관심과 깨달은 바를 드러낸 후 스스로를 찬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세의 박제가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에 대한 가치를 전의 형식을 빌려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뭐 길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봐도 부럽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박제가의 삶입니다. 박제가는 영조 26년 밀양박씨 사대부가의 서자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밀양박씨가인데요.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이덕무의 소개로 박지원의 문화에 들어가 실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사행단으로 청나라 문물을 관찰하고 돌아와 이용 후생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도입할 것과 국내의 상업과 국외 무역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는 북학이 등을 남겼습니다. 이후 정조의 청호회를 받아 정삼품 벼슬을 오르기도 하였지만 그의 주장은 당시 조선의 학자들에게 너무 혁신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훗날 개혁에 반대하는 무리들의 박해를 받아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이렇죠. 개혁하고자 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용 전개입니다. 처음은 그의 이름과 호, 관향 등을 서술했고요. 중간은 그의 사람됨을 밝히며 가치관과 학문적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끝은 그를 예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이죠. 감상하기입니다. 그는 조선이 개국한 지 384년째 되던 해 압록강 동편으로 1천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관향이다. 그는 박제가인데요. 객관화한 나가 아니고 그잖아요. 객관화한 박제가입니다. 이 384년이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 배경이죠. 그 다음에 1천리 떨어진 곳 공간적 배경이죠. 관향은 공간 시조가 살았던 곳, 밀양박씨는 박혁거씨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향은 전부 밀양이 됩니다. 자, 요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을
당시에는 전부 중국의 언어를 쓰고 이랬잖아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했죠. 자, 이거는 주체적 역사의식을 보여줍니다.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취해 제가 여기 보면 수신 몸을 닫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평정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 나오는 제가에서 땄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서에 들어있는 노래 초사의 의탁하여 호를 초정해라 했다. 구론의 이소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초사의 의탁하여 거기 초사가 있습니다. 초사의 의지에서 호를 초정해라 했다. 자, 이름과 호의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자, 이서는 조정에서 쫓겨난 후의 시름을 노래한 초나라 구런이 지은 글이고요. 초사는 구런과 제자들의 작품을 모은 책입니다. 여기서 초정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고사를 인용했죠. 이름과 호의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이 박제가 자신의 전기인 근거입니다. 자, 그에 대한 소개. 사는 곳 관향 이름 호입니다. 그의 사람됨은 이러하다. 물소임하여 칼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지녔다. 뭡니까? 외향묘사로 칼같은 눈썹, 좀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죠. 또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지녔다. 좀 특별한 모습이죠. 자, 고고한 사람만을 가려 더욱 가까이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보면 일부러 더 멀리 하였다. 자, 고고하다는 세상 일에 초연하다, 고상하다 이런 사람 가까이 지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멀리했다. 즉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자부심 드러나죠. 그런 까닭에 세상과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청빈한 삶이죠. 서자 출신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또 이해가 갑니다. 그의 고고하고 청빈한 태도, 이런 삶을 살았기에 부끄러움이 없었겠죠. 어려서는 문장가의 글을 배우더니 장성에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좋아했다. 문장가의 글은 문장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덕무, 유독공 등과 함께 북학파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학문의 과정과 또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몇 달씩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학문에 전념해서 어, 거의인데 못하네요. 거의 학문을 알아주지 않았다. 거의 학문에 전념했고 또 거의 학문을 알아주지 않았다. 결국은 제대로 뜻을 펼치기 어려웠다는 뜻이죠. 고명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 일에는 무심하였으며 사물의 명리를 종합하고 깊고 아득한 세계에 침잠하였다. 고명하다는 고상하고 현명한, 명리는 하늘이 내린 운명과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늘이 내린 운명과 자연의 이치를 종합하고 침잠하였다는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했다. 생각했다는 뜻이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순리에 따라 학문에 몰입했다. 백세 이전의 사람들과 현금을 두고 그 뜻은 만리를 넘어 날아다녔다. 백세 이전의 사람은 옛 성현입니다. 옛날 성현입니다. 자, 그 뜻은 만리를 넘어 날아다녔다. 넓은 뜻을 지니게 됨을 비유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기는 은유법이고 또 만리, 과장법이 쓰였죠. 시공을 초월한 학문적 소통과 교류를 했다. 자, 그의 학문 탐구입니다. 구름과 안개의 기이한 자태를 관찰하고 온갖 새의 신기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유학자들은 경전만 보잖아요. 좀 다르죠. 자연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했고 아득히 먼 산과 시내, 해와 달과 별자리, 지극히 작은 풀과 나무, 벌레와 물고기, 떨이와 이슬, 날마다 변화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욱하게 마음속에서 깨달으니 자연 현상에 관심을 갖고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로는 그 정상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입으로는 그 맛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 정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입니다. 결국 내가 다 알게 된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맛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혼자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 학문적 깨달음에 대한 자부심이죠. 남들은 알 수 없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의 학문적 깨달음이고요. 형체만 남기고 가버리는 것은 정신이요.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영탄법이 쓰였네요. 깨달음의 간격입니다. 깨달음의 간격을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형체를 남겼지만 정신을 담을 수 없고, 형체를 남기지만 정신을 담을 수 없고, 내가 여러 가지 외행적인 것을 남긴다고 정신은 담을 수 없잖아요.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몸은 썩어도 마음은 남는다. 자신의 깨달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육체는 사라져도 이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영원히 계속된다. 자,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생사와 생명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이 뭡니까? 깨달음을 얻는 자죠.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생사 친분을 초월해서 그와 만날 수 있다. 생사 친분을 초월해서 교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한다. 찬한다는 그에 대한 예찬을 한다. 이런 뜻이죠. 깨달음을 얻은 자와 생사 신분을 초월해서 교류하고 싶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죽백에 기록하고 그림으로 모사해도, 죽백은 책입니다. 책에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려도, 책에 기록하고 그림으로 모사는 그려도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 사람은 멀어지리.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잊혀진다. 하물며 자연에서 정화를 다 빼놓고, 정화는 깨끗하고 순수한 알짜죠. 알짜를 다 빼놓고 누구나 떠드는 진부한 말 모은다면, 진부할 말 모은다면, 맑은 말로 채운다면, 그 순수한 알짜를 빼놓고 누구나 떠드는 진부한 말, 아마 유학자들의 허식과 명분 이런 거 되겠죠. 말로 채운다면 어찌 석지 않음이 있겠는가. 그건 다 섞는다는 거죠. 썩어 없어진다. 그 서리법입니다. 그죠? 쓸데없는 말로 채우지 않겠다는 어떤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대저 전이란 전한다는 뜻이다. 이 전에 대한 심각이죠. 전은 전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 조회를 다 드러내고, 조회는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제 이런 정도입니다. 조회를 다 드러내고 그 품격을 다 설명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이 전을 짓는 이유다. 그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고 품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완전히 특정한 한 사람일 뿐, 특별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한 한 사람일 뿐, 그저 그런 천만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한 뒤라야. 자, 보통 사람과 다른다는 것을 알려요. 요 글에 보면 박재관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나타나 있잖아요. 아득한 세상 하늘 끝에 가거나 천만 년 세월이 흘러가도 사람마다 나를 만나 보게 되리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짓는다는 거죠. 소전을 쓴 목적입니다. 그에 대한 예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죠. 짧은 전기라고 소전이라 하고요. 성격은 자전적, 자기의 전기잖아요. 또 굉장히 개성적인 글입니다. 개성적이고, 주제는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예찬했습니다. 그의 고고한 삶과 학문 탐구에 대한 예찬을 보여줍니다. 자, 특징입니다. 박제가가 자신을 객관화한 전기 형식의 자서전으로 출생 배경, 학문에 대한 자세, 사람됨, 탐구와 깨달음을 통해 박제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을 기준으로 시대를 압록강 기준으로 공간을 말했습니다. 이건 주체적 역사 인식 태도가 됩니다. 그가 자긍심을 가지는 것들은 고고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 백성을 구제하는 학문 탐구, 자연과 사물에 대한 깨달음.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